신부전증 환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칼륨 관리법. 심장을 돕는 식단 관리의 비밀. 안녕하세요. 사랑과 정성이 담긴 밥상을 차리는 어버이 밥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영양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여러분, 혹시 칼륨은 몸에 좋은 거 아니었나? 하고 생각하셨나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칼륨은 근육과 신경 기능을 돕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신부전증 환자분들에게는 칼륨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심장 건강 호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신부전증은 심장이 온몸에 필요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콩팥 신장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때 콩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몸속에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상태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심장의 전기 신호에 영향을 주어 부정맥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부전증 환자분들이 칼륨 섭취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조심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리해야 하는지 그 핵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론 1부 신부전증과 칼륨, 왜 특별히 관리해야 할까요? 우리 몸의 세포 안팎에는 나트륨과 칼륨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존재합니다. 나트륨은 세포 밖에, 칼륨은 세포 안에 주로 위치하면서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 특히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장 역시 근육 덩어리이므로 칼륨은 심장 근육이 규칙적으로 뛰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신부전증이 진행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콩팥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어 콩팥 기능도 함께 약해지게 됩니다. 콩팥은 몸속의 노폐물과 함께 과도한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죠. 이 기능이 떨어지면 아무리 정상적인 양의 칼륨을 먹더라도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혈액에 쌓이게 됩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위험한 곳이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 근육의 전기 신호 체계에 이상이 생겨 맥박이 불규칙해지거나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부전증 환자분들은 평소 칼륨 섭취량을 조절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음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선택하고 조리하는 지혜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본론 2부 신부전증과 칼륨, 특별관리 대상은? 그렇다면 누가 칼륨 관리를 더 주의해야 할까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칼륨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신장이 칼륨을 배설하는 주된 통로이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쌓이기 쉽습니다. 특정 약물 복용 중인 경우 ACE 억제제, ARB, ARNI, 스피로놀락톤, 에플레레논 같은 MRA 계열은 칼륨 상승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칼륨이 약간 상승하더라도 무작정 약을 끊기보다는 원인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면서 보존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칼륨 보충제나 칼륨이 들어간 대체 소금을 사용하는 경우 혈중 칼륨이 위험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고칼륨이 관찰된 경우 식이 조절과 약물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노년, 탈수, 여러 약제를 함께 복용하는 경우 고위험 군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론 3부 신부전증과 칼륨, 관리 방법과 원칙? 다음은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구체적 원칙입니다. 우선 검사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약을 시작하거나 증량할 때는 반드시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 신장 기능, 혈중 칼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물 시작 후 12주 이내에 검사하고 특히 MRA 계열은 더 자주 검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초기에는 짧은 간격으로, 이후에는 일정 주기로 반복 검사하며 경과를 추적해야 합니다.
본론 4부 꼭 기억하세요.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 그렇다면 칼륨 함량이 높아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흔히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것들 중에도 칼륨이 많은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1. 과일, 바나나, 멜론, 키위, 오렌지, 아보카도, 토마토 등. 특히 토마토 주스는 농축되어 있어 칼륨 함량이 매우 높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바나나는 한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으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2. 채소, 시금치, 쑥, 부추, 감자, 고구마, 단호박, 늙은 호박, 버섯, 미역 등. 뿌리 채소나 잎 채소에 칼륨이 많습니다. 특히 국이나 찌개에 넣는 버섯류는 칼륨이 국물로 우러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곡물 및 기타 잡곡밥, 현미, 통밀빵, 밤, 팥, 강낭콩 등.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잡곡밥도 칼륨 함량이 높으므로 흰쌀밥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견과류와 초콜릿, 코코아 등에도 칼륨이 많아 과량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국이나 찌개, 짠 음식에는 나트륨도 많지만 국물의 재료에서 칼륨이 우러나와 칼륨 섭취량도 높아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국물은 가급적 적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이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본론 5부 심장을 돕는 칼륨 관리의 지혜로운 방법. 그러면 심부전증 환자는 먹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조리법을 통해 칼륨을 효과적으로 줄여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버이 밥상의 비밀 레시피입니다. 첫 번째 지혜, 채소의 칼륨을 줄이는 3단계 조리법. 이 방법은 칼륨이 물에 잘 녹는다는 성질을 활용한 것입니다. 감자, 시금치, 버섯 등 칼륨이 많은 채소를 조리할 때 적용해 보세요. 자르기, 채소를 먹기 좋은 크기보다 더 잘게 썰어줍니다. 표면적이 넓어져 칼륨이 더 잘 빠져나옵니다. 물에 담그기, 잘게 썬 채소를 2시간 이상 충분한 양의 물에 담가둡니다. 중간에 한두 번 물을 갈아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끓는 물에 데치기, 물에 담가두었던 채소를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칩니다. 이때 채소를 삶은 물은 절대 사용하지 않고 버려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채소는 칼륨 함량이 상당 부분 줄어들어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 칼륨 함량이 낮은 대체 식품 활용. 고칼륨 식품 대신 칼륨 함량이 낮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일, 바나나, 키위 대신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딸기, 자두 등을 소량 섭취하세요. 특히 사과와 배는 칼륨 함량이 낮은 편입니다. 채소, 감자, 고구마 대신 오이까지, 콩나물, 양배추, 무 등을 활용하세요. 이 채소들은 칼륨이 적고 수분이 많아 좋습니다. 곡물, 잡곡밥 대신 흰쌀밥을 기본으로 하고 쌀에 콩이나 팥 대신 율무나 수수를 소량 섞어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백질, 콩이나 두유, 닭가슴살, 흰살 생선은 칼륨이 적은 편에 속하므로 충분히 섭취하여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으세요. 이처럼 조금만 지혜롭게 식재료를 선택하고 조리하면 심부전증 환자분들도 맛있고 영양 가득한 밥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본론 6부 심장을 돕는 저칼륨 맞춤형 식단 예시. 말씀드린 원칙을 적용한 하루 식단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 흰쌀밥에 콩나물국 건더기 위주, 계란찜, 배추김치 물에 씻은 것. 콩나물국은 칼륨이 적은 채소로 끓이고 계란찜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점심 흰쌀밥, 닭가슴살 샐러드 드레싱은 소금, 간장 대신 식초와 올리브유로 오이 무침. 닭가슴살은 칼륨이 적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오이도 칼륨이 적은 채소입니다. 저녁 흰쌀밥, 고등어 조림 물을 잘게 썰어 물에 데쳐 사용, 시금치나물 데친 후 물기를 꼭 짠 것.
고등어는 오메가-3가 풍부하고 시금치는 데쳐 칼륨을 제거한 후 섭취합니다. 이 식단은 맛과 영양을 모두 잡으면서도 칼륨 섭취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범적인 예시입니다. 본론 7부 상황별 적용 예시. 이제 상황별 적용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고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되 정기적인 검사는 권장됩니다. 약을 복용 중이고 칼륨이 상승 추세인 경우 식이 조절과 조리법 변경을 시도하고 약은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동반된 경우 보다 엄격한 식이 제한과 필요시 칼륨 저하제를 사용해 관리합니다. 본론 8부 실천 지침. 실천 지침으로는 약 시작 전 반드시 혈액 검사를 시행하기. 약 시작 후 12주 이내 검사 MRA는 더 자주 검사. 고칼륨 식품 줄이면서 단백질과 에너지는 유지하기. 대체 소금 보조제는 금지하기. 근력 저하, 손발 저림, 불규칙한 맥박 같은 증상 시 즉시 병원 방문하기. 가공식품 통조림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기. 칼륨 관리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을 시작하거나 증량할 때는 반드시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조리법을 잘 활용하면 식단의 폭을 줄이지 않고도 칼륨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필요시 의사와 상의해 약물이나 보조약제를 활용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교육 자료이며 본인의 상황에 따라 권장 범위와 방법은 달라집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영양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부전증 환자분들을 위한 칼륨 관리법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하나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먹으면 건강에 더 도움이 될까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식단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부전증은 올바른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통해 충분히 호전될 수 있으며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이 심장 건강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이 영상을 사랑하는 이웃분들께 널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유익한 건강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상세한 정보와 조리법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모두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